여러분, 이번 주 증시 그냥 보면 안 됩니다. 코스피는 8,000선, 코스닥은 1,000선. 이 두 선이 무너지면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번 주에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. 환율, 미국 CPI, 반도체주,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. 하나라도 삐끗하면 반등이 아니라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이 구간만 잘 버텨주면 이번 주가 오히려 낙폭과대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. 첫째, 코스피와 코스닥 핵심 지지선. 둘째, 이번 주 증시를 흔들 핵심 변수. 셋째, 지금 봐야 할 업종과 대응 전략. 끝까지 보시면 이번 주 시장에서 무리하게 물릴 자리와 기다렸다가 잡아야 할 자리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. 6월 2주차 국내 증시의 핵심은 이겁니다. 반등은 가능하지만 확인 없는 매수는 위험하다. 지난주 국내 증시는 큰 폭으로 흔들렸습니다.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투자 심리가 약해졌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까지 흔들리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. 하지만 급락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더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. 낙폭이 컸던 만큼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다만 중요한 건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잠깐의 반등 후 재하락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. 이번 주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번 주 코스피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8,000선입니다. 코스피가 8,000선을 지켜낸다면 낙폭과대 반등으로 8,250선에서 8,350선까지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8,000선이 무너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 7,900선 부근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.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이 중요합니다.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대형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반등하지 못하면 코스피 전체도 쉽게 힘을 받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코스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코스피 8,000선 지지,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, 원달러 환율 안정.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진다면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현금 비중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변동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번 주 코스닥의 핵심 기준선은 1,000선입니다. 코스닥이 1,000선을 지켜내면 개별 테마주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특히 반도체 소부장, 로봇, 방산, 전력기기, 보안 관련주 중에서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단기 반등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코스닥이 다시 1,000선을 이탈하면 980선, 심하면 950선 부근까지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. 코스닥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할 종목군이 있습니다. 바로 실적 없는 고평가 성장주와 단기 테마주입니다.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가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하락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코스닥 전략은 명확합니다. 실적 있는 종목은 눌림목 관심, 실적 없는 테마주는 짧게 대응.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이번 주 증시를 흔들 변수는 크게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.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기 어렵습니다. 환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국내 증시는 반등이 나와도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미국 CPI입니다.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성장주와 코스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미국 반도체주 흐름입니다.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는 핵심입니다.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해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반도체 소부장까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. 만기일 전후에는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. 특히 장 막판 수급이 급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전후로는 무리한 매매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번 주 관심있게 볼 업종은 4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.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흔들리면서
시장 전체가 약해졌지만 반대로 시장 반등의 열쇠도 반도체가 쥐고 있습니다. 미국 반도체주가 반등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든다면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 종목에 다시 관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전력기기입니다. AI 데이터 센터, 전력망 투자, 변압기 수요 같은 중장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입니다. 다만 시장이 약할 때는 좋은 업종도 같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확인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방산과 조선입니다.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지수 조정 이후에도 다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 번째는 금융고배 당 방어주입니다. 시장이 흔들릴 때는 성장주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은행, 보험, 통신, 음식료 같은 업종은 방어적인 관점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번 주는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확인 후 대응이 중요합니다.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코스피가 8,000선을 지키고 코스닥이 1,000선을 회복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 주가 반등하는 흐름입니다. 이 경우에는 낙폭과대 종목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나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하락하는 흐름입니다. 이 경우에는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현금 비중을 유지하면서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번 주 핵심 전략은 한 문장입니다. 지수 지지선 확인 전까지는 무리하지 말고 반등 확인 후 분할 접근하자. 정리하겠습니다. 6월 2주차 국내 증시는 코스피 8,000선, 코스닥 1,000선 방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이번 주는 환율, CPI, 반도체,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일정이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 지지선 확인, 환율 안정, 반도체 반등을 확인한 뒤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여러분은 이번 주 증시 반등장이라고 보시나요? 아니면 추가 하락장이라고 보시나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일정은 수익 일정의 신이었습니다.